안녕하세요. 몬테칼로 연구실 송규성입니다. 제 학위 주제인 등온도 계수 민감도 분석 및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 반응도 계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도 반응도 계수는 원자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원자로 물리 파라미터이며 해결료, 간속제, 반사체를 포함한 원자로 전체의 온도가 같을 때 온도 반응도 계수를 ITC라고 합니다. ITC는 수식 1번과 같이 시스템 온도 변화분의 반응도 변화로 정의되며 FTC, MTC, 그리고 RTC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온도 계수는 원자로 축이 가동할 때 영출력 상태에서 냉각제 펌프로 천천히 파워를 올리거나 출력이 거의 0인 인계집합체 시설에 대해 실험 시 원자로 전체 온도가 동일하게 올라갈 때 사용됩니다. ITC는 온도 반응도 계수 중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핵설계 코드 검증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ITC 코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보통 연구로에서 ITC 실험값과 비교하여 코드 검증성을 검증합니다. 상용로와 달리 작은 연구로에서는 반사체 영향 때문에 ITC가 아주 쉽게 양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슈는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ITC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국내외 등 온도 계수에 대한 규제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요르단 원자로의 경우 ITC의 측정값이 음수임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대 인계집합체의 경우 20ppm/s 섭씨 미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TRC가 음수가 되도록 운전 제한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기장로의 경우 ITC 노물리 실험 시 음수일 때 운전 제한치를 걸어 운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처럼 만약 국내에 신형 원자로 설계를 하거나 해외로 원자로 수출 시 해당 규제기관이 ITC에 대한 규제 조건을 설정한다면 원활한 원자로 운전을 위해 ITC에 대한 규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노심 설계 및 배치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TC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연구의 동기입니다. 2023년 캐리 위탁 과제로 수행되었던 원자로 공동 캠퍼스에 지어질 10W급 개방 수조형 인계집합체 노심 예비 설계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타입의 원자로를 설계하였는데 하나는 국내 상용로에 사용되는 유효토 해결료봉을 이용한 노심이고 다른 하나는 기장 연구로에 사용되는 유물리 판형 해결료를 이용한 노심이옵니다. 이때 유효토 장정 노심의 경우 20도에서 ITC가 음수이지만 유물리 장전 노심의 경우 양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로의 ITC가 음수, 양수가 되는 현상을 파악하고 ITC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연구로에 대하여 몬테칼로 섭동법 기반 ITC 분석법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연구로 타입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경온도 계수 민감도 분석법 체계를 구축하고 ITC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감도 분석을 통해 발견한 ITC 경향성을 이용하여 ITC 감소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ITC를 구하는 몬테칼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차감법으로 기존 온도와 섭동 온도에서 각각 반응도를 구해서 뺨으로써 반응도의 변화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온도 변화에 따른 반응도 변화가 미미할 때 유의미한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전상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몬테칼로 섭동법이 있습니다. 섭동법은 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코릴레이티드 샘플링 방법으로 중성자가 날아가고 부딪힐 때마다 기존 시스템에서의 가중치와 섭동 시스템에서의 가중치를 계속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샘플링 방법으로 수식 2번에서 어떠한 변화 A에 대한 델타 K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통해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속체와 반사체가 경수인 경우 온도가 변하게 되면 밀도와 크로스섹션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밀도 섭동은 DOS 방법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크로스섹션 섭동은 CS 방법을 통해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서머 스캐터링 라이브러리의 경우 다이렉트 서브트랙션 방법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몬테칼로 수반의 과정 섭동법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면 시스템 온도 T 변화로 인한 고유치 모드 고유값 K의 변화는 수식 3, 4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는 펀더멘털 모드의 피션 소스 데ን시티입니다. H는 일명 새끼치기 오퍼레이터로 주어진 온도 T일 때 P'에서 태어난 조상 중성자로부터 P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의 중성자 수를 의미합니다. 델타 HS는 온도가 변했을 때의 HS와 안 변했을 때의 HS를 뺀 값으로 여기에 수반해를 가정하면 K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HS는 수식 5번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온도가 변하게 되면 수밀도, 크로섹션, 그리고 트랜스퍼 프로바빌리티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수밀도에 대한 섭동은 수반의 가중 DOS 방법, 크로섹션에 대한 섭동은 수반의 가중 CS 방법, 그리고 트랜스퍼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섭동은 프리카스 모델을 적용한 수반의 가중 CS 방법을 통해 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카드를 통해 구한 ITC와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E3와 AGN201K 도심을 제외한 모든 도심이 실험값과 신뢰 구간 95%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E3와 AGN201K의 경우 실험값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ITC의 오더를 고려했을 때 절대값 차이가 6 ppm/K 수준으로 고체 감속 도심임을 감안하면 실험값과 상당히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5개의 벤치마크와 교육용기시설 도심에 대한 ITC 민감도 분석을 통해 영역별, 핵종별 기여도를 정량한 후 주요 기여도를 표로 정리하여 나타냈습니다. 먼저 우라늄 238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도플러 확장으로 인해 음의 기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1, E3, C35 지형 같은 경우 93%의 고농축 우라늄이기 때문에 우라늄 238의 기여도가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팽창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감속재가 열팽창하게 되어 단위 부피당 감속재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감속되는 정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해결료와의 피션 반응이 줄어들게 되어 음의 기여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고체 감속 노심의 경우 열팽창 효과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효과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속재와 반사체의 서머 스캐터링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모든 노심에 대하여 감속재의 경우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 반사체의 경우 양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속재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성자 스펙트럼이 하등되는 스펙트럴 시프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열 중성자의 평균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감속재에 인접한 해결료와의 피션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음의 기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사체의 경우 단위 온도가 증가하면 스펙트럴 시프트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반사체에 잡아먹히는 열 중성자의 흡수 반응의 감소로 양의 기여도를 보이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가벼운 핵종을 반사체로 사용하는 경우 스펙트럴 인덱스에 대한 ITC 경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펙트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 5번과 같이 소프트한 스펙트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번은 스펙트럴 인덱스에 따른 ITC를 나타낸 것으로 스펙트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체 감속 노심 그리고 경수 감속 노심 모두 ITC가 감소하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스펙트럼 인덱스에 따른 우라늄 238의 기여도 경향을 나타냅니다. 스펙트럼 인덱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스펙트럼은 하대해지고 이로 인해 레조넌스 영역의 중성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플러 확장에 의한 음의 효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E1과 E3 그리고 C35 지형 같은 경우 고농축 우라늄으로 해당 효과가 0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C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도 팽창과 스펙트럴 시프트 효과입니다.
그림, 시, 그림 8번은 스펙트럼 인덱스에 따른 MTC 기호도를 나타냅니다. 네모는 밀도 팽창 기호도를 의미하며 동그라미는 TSL 기호도를 의미합니다. 경소감속의 노심의 경우 스펙트럼 인덱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감속재 영역에서의 밀도 팽창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했을 때 우라늄 원자계수 대비 수소 원자수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중성자 감속이 더 크게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근 핵연료에서의 핵연료와의 핵분열 반응이 줄어들게 되어 더 음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감속 노심의 경우 열 팽창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0 ppm/Kelvin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TC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감속재 영역에서의 TSL 기여도입니다. 고체 감속 노심과 경소 감속 노심의 경우 스펙트럼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TSL 기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당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 중성자의 하드닝 되는 정도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성자 감속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되어 더 큰 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사체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사체의 TSL 기여도입니다. 가벼운 물질을 반사체로 사용하는 경우 스펙트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 10번과 같이 반사체 영역에서의 중성자 피크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중성자 피크가 커지게 되면 반사체 영향이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양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9번과 같이 스펙트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사체 영향이 리니어하게 감소되는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견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유몰리 노심에 대하여 ITC를 줄이기 위해 해결료 판 간격을 늘렸습니다. 이때 스펙트럴 인덱스는 기존 119에서 2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본 결과 ITC는 2.7 ppm/Kelvin에서 0.3 ppm/Kelvin으로 줄어듦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스펙트럼 인덱스가 증가하면서 감속재의 스펙트럴 시프트의 음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반사체 영향으로 인한 양의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성자 스펙트럼이 충분히 소프트해진다면 유몰리 노심에서도 ITC가 0에 가까이 감소하게 됨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칼로 섭동법 기반 ITC 분석법을 다양한 연구로의 실험값과 비교하며 해당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ITC에 대한 키 파라미터로 스펙트럼 인덱스와 활성도심 크기를 제시하였으며, 도플러 효과, 열팽창 효과 등 물리적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그 경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발견한 그 ITC에 대한 경향성을 통해 ITC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ITC에 대한 규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만약 ITC에 대한 규제 조건이 없는 경우 각 원자로 특성에 맞는 규제 조건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